그래서 결정트리 시각화를 위해서는 그래프 비즈라고 하는 별도의 모듈을 임포트를 해야 되고요. 설치가 안 돼 있으면 위에 있는 콘다 인스톨을 통해서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포트를 하시고요. 일단은 그 그래프를 표현을 하기 전에 피처의 중요도를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우리가 아까 그리드 DT라고 하는 거를 하나 만들었었어요. 그리드 DT. 그리드 DT는 그리드 서치 CV 객체죠. 그리고 여기에서 결정 트리 객체가 여러 개 생기죠. 여러 개 중에서 그 중에 베스트 에스티메이터. 베스트 에스티메이터는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예요. 그쵸? 얘를 제가 베스트 DT라고 하나 저장을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DT가 실제로 어떤 피처가 중요한 요인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피처 임포턴스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치화된 컬럼, 아까 A 피처가 총 9개가 있는데 그 9개에 대해서 이 피처 임포턴스가 이렇게 수치화된 값으로 표현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보기가 너무 어렵죠, 근데 그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한번 변환을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사전 타입으로 피처라고 하는 컬럼과 임포턴스라고 하는 컬럼 두 개를 만들 거고요. 피처라고 하는 컬럼에는 그 피처의 이름, 지금 저거만 봤을 때는 피처 이름이 안 나오니까 피처의 이름, 피처의 이름은 x의 x값 있죠? x의 타이타닉 df에 컬럼즈를 인자로 받으면 되겠죠. 그러면 컬럼들이 목록이 나올 테고요. 그게 피처니까. 그 다음에 임포턴스. 요거는 지금 좀 전에 봤던 베스트 DT의 피처 임포턴스. 얘를 제가 DT 임포턴스, DT IMP라고 저장하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좀 정렬해서 볼까요? sort values i는 importance 하고요. ascending을 false로 내림차순 정렬해서 보면 성별이 제일 중요했고, 그다음에 선실 등급, 그 다음에 임바크드 S, 에이지 그룹, 페어 뭐 이런 순으로 이제 중요도가 나왔습니다. 이 중요도는 여러분들이랑 저랑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실행을 할 때마다 결과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 이 임포턴스에 대한 수치나 이 순서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만들어 놓은 이 베스트 에스티메이터에는 임포턴스가 이렇게 측정이 됐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표로 보셔도 되고, 얘를 그래프로 봐도 되겠죠. dtimp. 플랫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 보면 되겠죠. 지금 실행은 됐는데 그래프가 안 나오죠. 그래프가 안 나오는 이유는 matplotlib에 inline 이렇게 백엔드를 이렇게 바꿔주고 나서 그래프를 그리면 아웃풋에 그래프가 나오죠. 요 matplotlib inline은 주피터의 명령어인데, 그죠? 퍼센트를 시작하면 주피터 명령어예요. matplotlib을 에 대한 아웃풋 결과물을 아웃풋 창에 인라인으로 바로 뿌려줘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걸 실행하신 다음에 플랫 함수를 실행하시면 이와 같이 그래프가 아웃풋 창에 바로 출력이 됩니다. 우리는 매플로립을 안 썼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플랫이라고 하는 함수가 내부적으로 매플로립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모양이 별로 예쁘지가 않죠. 뭐 직관적이지가 않죠. 직관적이지가 않은 이유는 지금 우리가 btimp를 보시면 로우 인덱스가 지금 0, 1, 2, 3, 4, 5, 6, 7, 8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0, 1, 2, 3, 4, 5, 6, 7, 8 이렇게 로우 인덱스가 숫자 인덱스로만 있기 때문에 별로 무의미하게 보이는 거고요. 저 x축을 이 피처가 나오게 하면 좋겠죠? 피처. 그러니까 이 플랫을 하기 전에 .set index 해서 피처를 로우 인덱스로 변환하고 플랫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피처에 해당하는 컬럼 명들이 이렇게 x축에 나오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각각의 피처들은 독립적이니까 이렇게 라인 그래프를 그리는 것보다는 바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좋겠죠. 카인 플랫에 카인들을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개를 또 이렇게 90도 돌려서 봐야 되니까 H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가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플랫을 하기 전에 좀 정렬을 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sort values i는 importance 정렬을 해서 보면 훨씬 더 깔끔하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importance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진짜 결정 트리를 한번 시각화해 볼게요. 시각화를 위해서 그 트리에 익스포트 그래프 비즈라고 하는 수가 있습니다. 트리를 임포트를 좀 해야겠네요. 트리 from skrun에 import 트리 임포트를 하고요. 트리.export 그래프 비즈 하시고 내가 그래프 비즈로 그래프를 보여줄 아까 베스트 DT를 인자를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뭐 한번 실행을 해보고 나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소스라고 하는 함수, 그래프 비주의 소스라고 하는 함수에 좀 전에 위에서 만들어 저장해 놓은 닷 데이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뭔가 그려지죠? 결정 트리가. 힘들죠? 잘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리의 익스포트 그래프 비즈라고 하는 함수는 그 그래프 비즈 쪽으로 익스포트 데이터를 뭔가 넘겨주는 거예요. 익스포트 수출하는 거니까 넘겨주는 거고요. 넘겨줄 때 저 그래프 비즈에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도록 요 베스트 DT가 가지고 있는 요게 결정 트리 객체잖아요. 요 객체가 가지고 있는 그 결정 트리 모델 있죠. 그 모델을 요 그래프 비즈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로 만들어서 저장해 놓으란 얘기예요. 그럼 요 닷 데이터라고 하는 게 저장이 되고요. 저장이 되고 나면 그 저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요 그래프 비즈가 이 데이터를 읽어서 실제 그래프를 생성한 겁니다.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고요. 네, 뭔지 잘 모르겠죠? 네. 일단 조건이 막 있는데 뭔지 잘 모르겠죠. 일단은 뭐 x1, x0, 뭐 x7 뭐 이런 게 뭔지 모르겠죠. 이게 이제 피처예요. 예, 두 번째 피처고 얘는 첫 번째 피처고 얘는 여덟 번째 피처고 뭐 이런 거고요. 진위는 진위 지수. 그다음에 샘플은 여기에 이제 이 노드에 들어온 샘플의 개수. 이 샘플의 개수가 각각 251개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 65개는 0이고 186개는 1이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이 쭉 됐는데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저 베스트 DT에 보면 얘는 맥스 뎁스가 지금 4로 돼 있어요. 4로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그래프도 뎁스가 4를 넘어가진 않습니다. 그죠? 0, 첫 번째 0, 1, 2, 3, 4 하고 여기서 끝났죠? 이제 아무튼 보기가 좀 어렵죠? 일단 피처와 라벨, 타겟 라벨을 기입해서 가독성을 좀 향상을 시켜볼게요. 아까 전에 똑같이 이 데이터를 만들 때 익스포트 할 때 저 작업을 좀 해줘야 돼요. 익스포트 할 때. 익스포트 할 때. 익스포트 할 때 덧 데이터를 좀 다시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콤마에다가 대고 인자 값들을 몇 개 줄 수가 있어요. 피처 네임즈 라고 하는 인자에 내가 피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피처들을 줄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저 아까 x0부터 x7까지로 나온 x 값으로 나온 애들을 피처의 이름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x의 타이타닉 df에 컬럼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x 값의 x의 컬럼즈를 하게 되면 그 컬럼명이 리스트로 나오니까 그거를 넘겨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여기 뒤에 있는 밸류에 있는 요놈들도 클래스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 클래스 네임즈에다가 생존했냐 안 했냐를 주는 거죠. 0이 죽은 거고요. 1이 생존한 거죠. 그래서 데스랑 서바이브드 이렇게 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덧 데이터로 똑같이 아까 그래프 비즈의 소스 이렇게 해서 덧 하게 되면 아까랑은 다르게 이렇게 x1부터 x0부터 x7이 이런 식으로 컬럼명으로 변경이 되고 여기도 실제로 죽었는지 살았는지에 대해서 클래스가 딱 서바이브드냐 데스냐 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조금 더 가독성이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이제 맨 뒤에 밑에 보시면 실제 어느 정도의 불순도는 아직 있어요. 그죠?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조건을 타고 들어오면 실제 여기에서의 조건은 여기에서의 조건은 예, 총 8개의 샘플이 일로 들어왔고 0인 애가 1개고 1인 애가 7개 있어서 이제 확률적으로 충전할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고요. 얘는 거의 100% 됐으니까 얘는 진위가 0이죠. 그죠? 나머지 것들도 비슷합니다. 이런 애들은 진위가 좀 높네요. 그죠? 왜냐면 0인 게 10이고 1인 게 25니까. 일단 확률적으로는 25. 1인 애가 더 많으니까 서바이브들하고 실제로 예측은 해주지만 확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좀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네요. 그죠? 얘는 더하네요. 쟤는 이제 얘는 예를 들어서 맥스 뎁스를 4로 안 했으면 아마 더 분기를 했을 거예요. 총 48개가 이 조건을 타면 이쪽으로 들어오는데 이 조건에서 0인 애가 25, 1인 애가 23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데스가 더 많으니까 데스로 이제 판정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니 지수가 아까 0.5가 최대라 그랬죠. 0.499로 돼 있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자값으로 아까 우리 덧데이터 만들 때 인자값으로 피처 네임즈랑 클래스 네임 썼는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필드 채워 넣을 거냐 안 채워 넣을 거냐 뭐고요. 색상을 채우는 거고요. 색상.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완전한 네모인데 둥근 네모 있잖아요. 둥근 네모. 둥근 사각형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볼까요? 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주죠. 서바이브 그러니까 클래스에 따라서 조금 색깔을 달리 해줘요. 데스인 경우에는 주황색, 서바이브드인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해고 애매한 경우는 이렇게 약간 색깔도 애매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된 애를 제가 그래프다가 저장을 해놓으면 되겠죠. 저장을 하고 이 그래프를 파일로 익스포트 할 수도 있어요.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는 지금 제가 좀 전에 만들어 놓은 요 결정 트리 그래프죠. 렌더 함수를 써서 제가 타이타닉 어넬리시스 이렇게 파일명을 주면 얘가 PDF 형태로 저장을 해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거를 실행하시고 난 다음에 해당하는 그 아이파이썬 파일이 있는 경로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PDF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PDF 파일을 한번 열어보시면 아까 아웃풋에서 봤던 그 결정 트리가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트리를 한 2개 정도 만들어 가지고 2개를 한번 좀 볼까요? 우리가 그 결정 트리를 2개를 하나 만들게요.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를 2개 정도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BT1과 BT2를 우리가 이제 맥스 뎁스나 민 샘플 스플릿이 어떻게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잠깐 보기 위해서 보도록 할게요. 얘는 맥스 뎁스를 뭐 한 3으로 하고요. 민 샘플 스플릿을 100 해볼까요? 그리고 얘는 맥스 뎁스를 5로 하고요. 민 샘플즈 스플릿을 그러니까 50, 60, 50 이렇게 해볼까요? 5는 너무 복잡한가? 3 얘는 1 실제로 얘네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고 트리가 어떻게 바뀌는지만 잠깐 볼 거니까 이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맥스 뎁스를 2로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결정 트리 2개를 만들어 놓고 옵션을 t1.fit 해서 x의 트레인 y의 트레인 dt2의 .fit x의 트레인 y의 트레인 이렇게 핏을 해서 결정 트리 2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 놈을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이거랑 얘는 데이터 1 베스트 DT가 아니라 DT1 두 개를 각각 따로 만들어 볼게요. DT 만들고
다음에 그래프도 각각 두 개를 만들어서 1, 2 데이터 1, 2 그리고 저장을 하는 것도 그래프 1, 2 타이타닉 1, 2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타이타닉 어널리시스 1.pdf랑 2.pdf 이렇게 두 개가 생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PDF를 보면 얘는 맥스뎁스가 2일 때예요. 그래서 2 맥스뎁스가 여기 0, 1, 2 해가지고 2일 때까지 쭉 해서 끝나죠. 네. 아까랑 보다는 트리가 훨씬 더 간결해졌죠. 맥스뎁스가 4일 때에 비해서 훨씬 더 간결해진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제가 맥스뎁스를 3으로 했죠. 2번은 맥스뎁스를 3으로 하고 민 샘플 스플릿을 100으로 했습니다. 그죠? 지금 보면 0, 1, 2, 3번까지 이제 트리가 확장이 돼요. 트리가 확장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샘플의 개수가 얘는 처음에 668개였다가 여기 251개, 417개로 쪼개지고요. 116개, 135개로 쪼개져요. 그리고 제가 아까 민 샘플 스플릿을 100으로 줬기 때문에 얘가 100보다 크죠? 100보다 크니까 한 번 더 이렇게 분기를 한 겁니다. 반면에 이제 여기를 보시면 얘는 지금 보시면 샘플이 일로 온 게 15개예요. 15개니까 민 샘플 스플릿에 의거해서 실제로 100보다 작으니까 맥스뎁스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그 전에 멈춘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아까 민 샘플 스플릿을 200으로 하면 만약 200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200으로 하면 얘는 400개니까는 똑같이 되지만 200으로 하면 요 밑에 있는 요 4개 있죠. 요 4개는 생성이 안 될 거예요. 그쵸? 왜냐면은 얘도 샘플이 135개고 샘플이 116개니까 민 샘플 스플릿을 아까 200으로 높이게 되면 트리가 이제 여기까지만 확장되고 끝나게 될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트리의 확장을 막아주는 그런 파라미터이니까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결정 트리를 시각화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